땅을 그런 시기에 잘 사셨던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기획은 잘하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종 중에는 신고가거든요. 안녕하세요, 황건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강남에 꼬마 빌딩 지어서 단기 차익을 내는 게 좀 유행이었는데 지금도 가능하냐, 강남에서 빌딩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은 뒤에 있는 건축물을 보고 딱 나 여기 어딘지 아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대수선을 한 건물이에요. 신축 같지만. 이것도 이제 바닥에 좀 암이 있나 봐. 그래서 다남이죠. 암이 하나니까 다남. 아무튼 그 역삼역 인근 충영교회가 있는 블럭에 저희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충영교 하면은 강남에 약간은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죠. 그냥 딱 외형만 보면 유럽에나 있을 법한 약간 그런 건축 양식으로 굉장히 큰 교회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보면 역삼역으로 가는 그 방향이고, 여기에 이제 뭐 매각살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제 역삼역 자체는 가로축으로 그 테헤란로를 끼고 굉장히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고, 그 모든 역세권의 그 사사분면의 모든 블럭이 다 먹자상권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블럭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있는 블럭은 동북측 블럭인데 먹자 골목이 꽤 활성화가 돼 있으면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역세권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 있어요. 나머지 블럭 중에는 저 남쪽 블럭이 일종이 섞여 있는 블럭이 있기는 하나 서측은 다 이종이고,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단일 필지의 크기가 좀 큽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이게 옛날에 충영교회가 있으면서 이 지역에 그런 단독주택지를 조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집들도 보면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그 GS 건물 아시죠? GS 건물 약간 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약간 먹자상권으로 갈수록 근생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강남에서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이도곰탕집이 되게 오래됐고, 이 블럭에 공용주차장이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주차장까지 마련을 해서 저 반대편 필지까지 연결해서 영업장으로 쓰고 있는. 사실 서울의 이면에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빼면서 있는 식당, 뭐 이런 게 사실 흔치 않죠. 드물죠. 규모가 큰 걸로는 이제 삼원가든이 있고, 삼원가든, 여기는 이도곰탕.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물이 요 뒤에 보이는 요 건물입니다. 이도곰탕 바로 앞 건물. 이건 1도인가요? 지금 몇 도죠?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무더위는 한풀 꺾였거든요. 근데 오늘 정신 못 차리겠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종입니다, 여러분. 1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용적률이 낮죠.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서울에서는 용적률을 150%, 그래서 땅이 100평이면 위로는 150평까지밖에 이제 못 올리는 그런 땅이 되겠고, 아까 이제 임장머신이 얘기했지만 대체로 땅 한 필지 한 필지가 좀 크죠. 이제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 가보면 건물들이 좀 낮고 땅이 크다 보니까 건물이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쾌적하면서 그런 지역인데, 이 건물도 지금 땅이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93평이나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도지에게서 말해주다시피 사실은 역세권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논현동이라든지 청담동, 삼성동의 일종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는 한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데, 역삼동 여기만 특이하게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요새 서울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때문에 2종, 3종 50%씩 용적률 더 주잖아요. 그렇죠. 일종은 여전히 150%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수강생분 중에 저한테 문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건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건물 한번 볼까요? 딱 일단 저는 외관이 보자마자 또 대표님이 좋아하는 라임스톤 건물이다. 여기가 이제 북쪽인데, 남북으로 해서 이제 6m, 잘하면 약간 7m까지도 돼 보이는 그런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 4m 도로, 이렇게 두 개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일종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많이 못 쓰죠. 그래서 일종 땅에 있는 건물들의 특징이 뭐냐, 위로 용적률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지하를 많이 파먹는, 지하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설해마을 갔을 때도 일종이 많았는데, 보통 강남에서 많이 파야 2층인데 요거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3층 건물 같진 않아요. 느낌이 되게 커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우측도 일종인데 어떤 건물은 4층까지 쓰기도 하고, 건폐율을 다 안 쓴 거죠. 얇고 홀쭉하게 해서 그렇게 지은 경우도 좀 있죠, 일종에서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지하로 가는 직결 계단을 만들었죠. 이따 소개하겠지만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기획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거랑 대비해서도 디자인이 조금 트렌디하지 않다 뿐이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지하로 가는 직결 계단과 이 직결 계단이 거의 썬큰의 역할을 하죠. 보면은 채광이 다 돼요, 지하층이. 완전 햇살까지 잘 드네 지금. 거기다가 이쪽 뒤로도 와서 보시면 또 2층으로 가는 직결 계단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맛집들도 좀 있고
작은 사무실들도 엘리베이터 없이 바로 진입해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입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들어가는 거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고, 지하로는 이제 직결 계단을 통해서 지하 1층, 지하 2층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2층도 바로 들어가고, 3층은 또 별도의 로비가 있는, 각 층마다 진입로가 사실 다 다른 굉장히 약간 접근성을 높인 이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층마다 업종을 다르게 해서 구분 임대를 할 때도 각자가 좀 프라이빗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그 PH129의 세대별로 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듯이 그런 느낌의 근생 건물이죠. 컨셉적으로는.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임대 건물보다는 약간 구분 임대로 하는 그런 게 컨셉이기 때문에 기획을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통임대 입지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설계 기획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93평이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연면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250평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매입을 하셨어요. 31억, 평당 3,318만 원 주고 매입을 하셨고, 사자마자 개발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 신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엔 좀 쌌으니까 그때 공사비 3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러면 예상 공사비는 9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거기에 예상 부대 비용은 5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45억, 거기 등기상 대출이 15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30억 가지고 시행을 하신 것 같고, 이거를 최근에 2025년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130억, 평당 1억 3,912만 원에 매각을 하셨고, 그러면 예상 세전 차익은 85억. 근데 내 돈을 약 30억 가지고 시행을 했으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약 3배가 조금 안 되는 288%.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 플래닛 AR 추정 가격은 117억 6천만 원이니까 감정가 대비해서도 잘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건물이 딱 눈에 띄었던 건 매수 시점이에요. 정확히 10년 전이죠. 2015년. 지금 2025년이니까. 2015년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잘 안 살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상급지들은 약간의 그 상승 전환이 보이기는 했지만 땅값 시세는 거의 최저점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땅값을 여길 평당 3천에 샀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용도 지역이 일종이다 보니까 더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땅을 그런 시기에 잘 사셨던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단에 설명한 것처럼 기획은 잘하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한번 폭등을 할 때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1억 5천씩 받으면서 팔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 팔았어요. 그리고 쭉 묵혀서 사실상 거의 뭐 1종 중에는 신고가거든요. 이 평당 1억 4천에 육박하는 금액이 2025년도에 사람들 심리가 나아졌을 때 매각을 한 게 총 3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다 시사점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하는데 사실 대출 비율을 좀 낮게 가져갔죠. 60%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을 보유할 수 있었고,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 사이클 한 10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딱 이 시기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뭔가 시기적으로 저도 너무 유사하다고 느껴서 최근 실거래가 중에서도 일부러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장 콘텐츠 찍다 보면은 보통 이제 개발을 해서 상품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팔아가지고 얼마 남냐, 그런 거를 그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 사실 건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보유를 했던 분이 돈을 좀 잘 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저희가 추정이긴 하지만 10년 동안 85억 정도 세전 매각 차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치면 8억 5천입니다. 10년 전에 30억이라는 투자금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때도 대출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투자금을 줄일 수 있었고, 그럼 수익률은 더 많아졌겠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1년에 8억 5천. 그럼 여러분들이 지어서 바로 팔아서 뭐 2년, 3년 안에 2배 뛰기, 3배 뛰기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거는 좀 타이밍적으로 코로나 시기나 정말 잘 맞아야 되죠. 폭등장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도 야 10년을 어떻게 버텨 라고 하지만, 사실 10년이 지나고 봤을 때 10년으로 N방을 쳐도 사실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강남에 사서 돈이 되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매입하기에 좀 좋은 환경이니까 급하게 한다기보다 개발을 해서 대출 비율을 적당히 가져가고 임대 놓고, 공실이 걱정이다? 임대가 잘 맞춰지게 기획을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 받으면서 버틴다라기보다는 잘 운영을 하다가 또 약간 그런 시기가 오면 매각하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 10년 정도 보유했다가 매도한 분들이 수익도 안정적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 대출을 적게 썼다 보니까 한 5, 60% 수준인 거죠. 원가 대비. 그렇다 보니까 임대하면서 보유하는 동안 수익이 사실 남아요. 강남 건물 이자 내면 남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때고, 이건 이제 레버리지 적게 썼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은 더 컸고,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으로 매입을 해서 지어서 파셨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의 맥스를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도세 공제받는 것도 크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로 잘하셨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0에서 70세 정도 되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건물을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지금 개발하기에는 약간 연세적으로나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녀분들한테 증여나 상속 이런까지 이슈가 있어서 지금 개발을 해버리면 건물 가치가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증여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증여 상속 플러스 개발 플러스 절세까지 같이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새 수강생 비율이나 상담 비율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확실히. 그냥 40대 분이 딱 오셔서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 땅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 니즈도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 공사비니까 평당 공사비가 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부동산은 못하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죠. 그 얘기는 그렇죠. 나올 겁니다. 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사비가 오른다고 하지만 우리 최저시급도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 인허가 측면이나 공사비 측면, 그 다음에 땅값도 마찬가지. 그 세 개가 사실은 우리가 건물 투자할 때 들어가는 가장 주요한 원가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차익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면 투자 시점이 뭐 지금이 타이밍적으로 좋냐, 그냥 내가 준비됐을 때가 제일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강남에 들어오려면 10년 전에도 지금 30억이 필요했는데 그 금액도 크다 라고 하면은 이 로직으로 꼭 강남만 적용되냐?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비강남이어도 사실 중장기로 보면은 인서울 안에서는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수익이 난다 라는 거를 강의 때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네요. 강의 좀 들어라.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제 매각 사례나 10년 전엔 3천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뭐 1억 3천에 팔렸다, 오래된 나대지 건물, 막 저렇게 오래된 건물 기준 이렇게 기축 건물, 지은 지 10년 된 건물, 그 다음에 신축 건물, 지은 지 5년 이내 건물, 그런 건축물별로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멤버십이나 뭐 일부 인원에 한해서 그런 트래킹 자료나 이런 것도 좀 제공할 예정이니까 저희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